해봅시다. 제목이 뭐지? 절대 부등식이요. 절대 부등식. 우리 한번 밑에다 좀 잘 적읍시다. 절대 부등식. 이 절대 부등식이 무슨 말이냐면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이런 뜻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뭐 하는 부등식이라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부등식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조금 있어. 뭐 하는 방식? 처리하는 방식. 그래서 내가 만약에 A하고 B라는 두 개의 수를 대소 비교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둘이 빼보는 거야. 둘이 뭐 해보는 거? 빼보는 빼보는 거. 그거는 나중에 하면서 또 알려줄게. 아니면은 두 숫자를 뭐 해보는 거? 이렇게 뭐 해보는 거? 나누는 거. 나눠보는 거.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 둘 다 잘 선택이 안 될 때, 뭐 루트 같은 거 껴 있을 때, 아니면 절대값 같은 거 있을 때. 다시 이 친구는 뭐랑 뭐 이렇게 좀 많이 쓴다고? 절대값이 루트 있고. 그렇지, 루트나 절대값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저런 방식도 많이 채택을 하게 되고. 4번 그리고 완전 제곱식.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리고 이제 5, 6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얼추 많이 해봤던 거고 요 5, 6, 7이 이제 오늘 새롭게 배울 것들인데 몇? 5, 7. 요 5번은 삼각 부등식이라고 해요. 이 친구 이름은 삼각 부등식이라고 하고 나 오늘 또 할 거 산술 기압 평균 마지막이 코시 슈바르트. 이 정도까지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게 돼. 여기까지. 5, 6, 7은 뒤로 가서 조금 배울 거고 요 1, 2, 3, 4번은 우리가 조금 어떻게 잘 다뤄야 될지를 한번 1번 문제 보면서 해볼게. 알겠지? 괜찮지? 여기까지? 1번 한번 봅시다. A 더하기 뭐분의 1이? A분의 1이 몇 이상이냐? 2. 2 이상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했던 요 1번을 이용해볼게요. 둘이 뭐 해보는 거? 빼는 거. 이렇게 둘이 한번 빼서 계산을 조금만 해볼게. 그러면은 분수 계산이니까 무슨 분을 해줘야 돼? 분을 해줘야 되니까 써보면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A가 되면서 분자가 무슨 제곱식이 되지?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의 특징이 결국에는 이 친구는 항상 몇 이상이고 저 친구는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지, 그치? 근데 A는 무슨 수라고 했으니까? 실수라고 했으니까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결국에는 이 친구는 뭐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어.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1번과 같이 항상 저 친구가 2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겠어? 한번 2번 한번 잘 처리해볼래? 2번. 그럼 얘는 우리가 아까 했던 1, 2, 3, 4번 중에서 어떤 것 좀 쓰면 되겠어? 왠지 2차식 나왔으니까 4번. 완전? 제곱.
제곱식 한번 바꿔보시죠. 얘는 a 더하기 몇 분의 1에? 그렇지 2분의 1에 제곱에다가 얼마까지 추가해야 되니까 4분의 3까지 추가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제곱에다가 4분의 3까지 더하면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되겠어?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 항상 성립하니까. 이해되겠어? 3번 한번 해볼까 3번. 얘네들은 누가 봐도 살짝 뭐 해보면 되겠어? 나누기? 괜찮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둘이 뭐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빼기. 빼봅시다. 그러면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되면서 이 친구는 a 마이너스 b의 뭐니까? 제곱. 또 무슨 제곱씩 나왔어? 완전 제곱식. 즉 이 친구는 몇 이상이다? 0 이상. 그렇지 0 이상이다. 그러니까 결국 a 더하기 b의 제곱이 4ab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부등식이다. 항상 성립하니까. 되나? 그럼 4번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둘을 뭐 해봐야 되겠어? 나눠봐야 돼? 빼야 돼? 빼야 돼요. 빼봅시다. 한번 빼서 써보세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2배에 a 더하기 b 빼기 1을 빼면 누가 봐도 a제곱은 마이너스 2a랑 봐야 될 것 같고 맞나? 네. 그 다음에 b제곱이랑 마이너스 2b랑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뒤에 더하기 2까지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느낌상 무슨 식을 해야 될 것 같아? 완전 제곱식을 해야 될 것 같지. 그럼 이 친구는 a 마이너스 1의 뭐고? 제곱. 뒤에 친구도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그럼 더하기 2는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면 이것도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항상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 맞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되겠어. 5번. 식에 무슨 값이 섞여 있네? 절대값. 아까 뭐 해보자 그랬지? 뭐가 있으면은?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 제곱해서 빼보자고 했어요. 한번 진짜로 제곱해서 빼볼게요. 절대값 a 더하기 1 전체 제곱하고 절대값 a 더하기 1의 제곱을 한번 빼보면 저 친구 절대값 일단 걱정하지 말고 완전 제곱식 풀어보세요. 그럼 절대값 a 뭐가 되고? 제곱에 더하기 몇? 2 절대값 a 더하기 1에다가 이 친구 제곱할 건데 옆에다가 하나만 써둘까요? 옆에다가 우리 절대값 x 제곱하면 뭐가 되지? x제곱. 맞아. 그냥 x제곱이 되는 거랑 같은 논리로 이 친구도 그냥 a 플러스 1을 뭘로 써도 되겠어? 제곱으로 써도 되겠고 그럼 그 논리라면 앞에 있는 절대값 a도 굳이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싹 전개해보면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더하기 1에다가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을 빼는 거니까 결국 a제곱하고 1은 지워지는 것 같다. 그치? 그럼 남는 게 뭐냐면은 이 절대값 a랑 마이너스 2a가 남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서 처리하는 방식을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서 a가 몇 이상이면은 그치 0 이상이면은 요거의 결과는 얼마가 되지? 0 이상. 다시 요거의 계산 결과는 얼마가 돼? 0. 그치 그냥 0이지. 근데 a가 뭐보다 작으면 0.
그렇지. 0보다 작으면은 저 친구의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4에 그렇지. 마이너스 4a인데 이게 0보다 작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지? 0보다 작다. 다시 a가 음수인데 음수에다 음수를 곱해놨네.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친구의 계산 결과는 몇이거나 0이거나 0보다 크다. 커야 되니까 그걸 둘이 합쳐서 쓰면은 결국 이 친구는 몇 이상이 돼야 된다? 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5번도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2번 한번 이야기 좀 해볼게요. 2번. 이 친구들이 이제 대표적인 삼각 부등식이야. 무슨 부등식? 삼각 부등식. 이어서 대표적인 거 1번 기억 한번 잘 증명해볼게. 기억만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밑에 여빙이 많으니까 밑에다가 잘 쓰세요. 절대값 a 더하기 b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 작다. 요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요것만 증명 방식은 똑같아요. 아까 절대값 껴있으니까 뭐 하자 그랬지? 제곱. 제곱해서 빼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제곱한 걸 한번 빼보자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거. 다시 한번 써볼까? 옆에다가 다시 한번 잘 적어봅시다. 아까 배운 건데 절대값 x 제곱하면 그냥 뭐가 된다고? x 제곱이 되는 거.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a랑 요거 잘 기억하세요. 절대값끼리 뭐 한 거는? 곱한 거는 합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합칠 수 있다. 합칠 수 있어. 요거의 활용법은 조금 이따가 보여줄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시고 그럼 저 친구를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는 그냥 a 더하기 b에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그 다음 뒤에 거 전개를 해보면 a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에 더하기 b제곱이 되면서 결국엔 남는 것만 다시 한번 써보면 2ab에다가 마이너스 2 절대값 a 절대값 b가 남는데 그치? 아까 배운 대로 절대값 둘이 곱한 건 어떻게 할 수 있다? 합쳐서 쓸 수가 있다. 까지 정리되는 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경우로 나눠야 돼. 어떻게 경우 나눠야 돼? 그렇지. 이렇게 a, b가 몇 이상일 때? 0 이상일 때는 저 친구의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 0이 돼야 돼. a, b가 몇 이하일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저 친구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렇지. 4ab가 되고 그럼 다시 ab가 음수니까 4ab는 무슨 수? 그렇지. 음수.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얘기하면 결국에는 저 친구는 몇 이하다? 그렇지. 0이하다.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요거고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조금 파생시킬 거예요. 뭐 할 거라고? 여러 가지를 좀 파생시킬 건데 그 밑에다 이제 또 잘 써두세요. 이제 두 번째로 해볼 거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절대값 a 빼기 b는 어떻게 되겠지? 뭐 빼기 뭐? 요 형태를 잘 기억하자. 요 형태. 둘이 뭐 하면은 더하면은 이렇게 찢어낼 수 있는 거야 지금. 더하기로. 저 형태를 잘 기억을 하시면 얘네 둘 사이에 지금 더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일부러 더하기를 만들었었을 거야. 일부러 뭐 할 거라고? 더하기를 만든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나? 그럼 얘는 유형태가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럼 적용해서 써보면 이 친구는 절대값 A 더하기 여기 뒤에 뭐라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절대 B. 다시 잘 봐봐. 이렇게 두 개가 쪼개진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쪼개지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라 써야 되겠어? 마이너스 그렇지. 절대값 마이너스 B라고 써야 돼.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아까 이 친구 배운 거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이때 잘 쓰고 따라봐. 이 친구는 뭐 곱하기 뭐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그렇지. 그러면 절대값 곱하기는 쪼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1 곱하기 절대값 P인데 어차피 절대값 마이너스 1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절대값 P로 바뀐다. 요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하시면은 결론입니다. 이제는 결국 이 친구는 이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렇게 되어야 하겠어. 요렇게.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파생시켜 볼게요. 이번에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상황인 거야. 뭐냐면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어떻게 될지 이게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잘 써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잘 따라와야 돼.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 잘 봐야 돼. 이번에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아까는 이거 두 개 보고 이렇게 뭐 했어? 분리시켰지.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이걸 보고 합칠 거야. 뭐 할 거라고? 합쳐낼 거야. 그럼 다시 봐봐. 이렇게 둘을 보고 합쳐낸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다 무언가 써줘야 돼. 식의 형태가 쟤를 보면은. 이해 가나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럼 그냥 합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둘을 합친 거기 때문에 그냥 A 더하기 B를 안에다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랑 이거를 안에다 그냥 갖다 쓰면은 뭔가 식의 형태가 예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거를 이용할 거냐면 방금 했던 거 절대값 마이너스 B가 뭐랑 똑같다? B랑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이용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하나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친구는 어떻게 바뀌냐면 절대값 A 더하기 B랑 더하기 이렇게 볼 수 있어. 요거 이해돼? 그럼 이렇게 둘을 합치면은 부등식을 이쪽으로 벌려야 되겠어? 반대쪽으로 벌려야 되겠어? 그거는 쟤를 보시면 돼요. 저 형태를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 절대값끼리 더한 쪽으로 입이 벌어져 있는 거거든. 그럼 다시 얘네 둘 이렇게랑 이렇게를 합치면 입이 이쪽으로 벌어져야 돼? 반대쪽으로 벌어져야 돼? 이쪽. 그치, 요쪽이에요. 요쪽.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합쳐진다는 소리지 지금. A 더하기 누구랑? B랑 마이너스 누구를? B를 합친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지금 요거 이해가? 그럼 결국에는 이제 식을 예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쓰면은 결국에는 이 친구가 얘가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이게 이것보다 뭐하나요? 크거나 같다지.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 그냥 A만 나오자.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는 반드시 이것보다는 커야 돼요. 요거보다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보다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어.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야기고,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요 형태를 원해요. 누구를? 요 형태를 원합니다. A 빼기 B가 뭐 빼기 뭐가? 빼기 B가 이것보다 크다. 이 형태를 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얘처럼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끼리 뭐한 거가 더한 거가 합쳐진 것보다 뭐하다? 크다를 이용을 하려면 누가 봐도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드나? 얘 넘겨오면. 그래서 시작해볼게. 더하기 이걸 계산할 거야. 그럼 이제 절대값끼리 뭐 하면은 합치면 이게 큰 거야? 이쪽이 큰 거야? 왼쪽이요. 왼쪽이 더 커야 돼. 절대값 A 빼기 B 더하기 B까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증명이 되게 단순하게 끝나요. 절대값 A 빼기 B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뭐보다 크고 A보다 크게 되고, 결국에 절대값 A 마이너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총 몇 가지 형태가 나와? 몇 가지 형태? 네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써서 보여줄게. 이게 처음 보면은 약간 이거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 다시 첫 번째 형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입이 이쪽으로 벌어져야 돼. 그렇지? 누구보다?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이게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도 똑같아요. 절대값 A 더하기 누구는? 절대값 B는 A 빼기 B보다 커야 됩니다.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나? 네, 세 번째 형태는 반대입니다. 반대. 세 번째 형태는 반대. 절대값 A 더하기 누구는? 절대값 B는 어떻게 돼야 되나? Sorry. 세 번째 형태. 둘이 뺀 거. 둘이 뺀 건 어떻게 돼야 된다? 머리가 좀 지끈지끈 거려. 그치? A 더하기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도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A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아까 요 맨 첫 번째 거 증명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양변 뭐해서? 그치, 제곱해서 뺐잖아. 맞지? 그거를 매번 할 때마다 해야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요거 한번 제대로 증명해두고, 뭐 해두고? 이거 하나 제대로 증명해두면은 나머지 세 개는 자연스럽게 잘 딸려오는 애들이거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제대로 해두시고, 요거 세 개는 반드시 암기해두세요. 이렇게 보면 돼. 절대값끼리 더한 거는 항상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절대값끼리 뭐 한 거는? 뺀 거는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겠지? 그러면은 니은 한번 대답 잘해보세요. 니은
절대값 a 빼기 몇이? b가 절대값 a 빼기 b보다 뭐하냐?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혹시 알고 있는 형태 있나?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있나? 알고 있는 형태? 네 번째. 네 번째 형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써볼까?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누구는? b는 항상 같거나 같아야 돼. 누구보다? 이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나? 맞아, 여기까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나? 갑자기 또 하나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얘는 잘 봐요. 이거랑 이걸 형태가 비스무리한데 얘는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 또? 절대값이 또 붙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러면? 지금 사실 걸리적거리는 게 누구냐면은 이 안에 있는 절대값들은 좀 걸리적거려 안 걸리적거려? 걸리적거리지 않아. 왜냐면 이 형태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맞아.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전체 뭐인 거? 전체 절대값인 게 사실 마음에 안 들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그냥 얘를 우리 절대값 부등식 풀듯이 한 덩어리로 보고 절대값을 풀어보자.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부등식이 어떻게 쓰여져야 돼? 그러면 누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몇 이상 몇 이하여야 해? 이게 지금 식이 복잡해서 그런 거거든. 잠깐만 앞에 볼래?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약간 이거 어떻게 풀래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얘를 얘라고 생각하고 얘를 그냥 얘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부등식 우리 쉽게 풀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다시 요 친구는 어떻게 써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절대값 응. a 마이너스 b 이상 절대값의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또는 절대값 a 마이너스 b 이하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오케이. 잘 보세요. 이거 답 뭐지? x는 마이너스 3보다 응. 크고 응. 3보다 작다. 그치. 그럼 다시 얘기해보면 얘가 이거 이하거든. 얘가 이거 이하거든. 다시 얘가 이거 이하거든. 그럼 얘 몇 이상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 이거에 뭐 붙인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잘했어. 그럼 다시 이 친구는 몇 이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플러스. 그럼 이게 성립하냐고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이제 대답만 잘하시면 돼요. 요거 성립하는 부등식인가 아닌가? 그럼 이것만 이제 우리가 검증하면 돼요. 얘만, 이 친구만 성립하는지 한번 써봅시다. 다시 양쪽에 뭘 처리하면은 요거 쓸 거예요. 요거 제곱 하나. 양쪽에 마이너스 처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절대값 b가 몇 이상이다? 절대값 b 마이너스 절대값 a다. 성립하는가? 이거 성립해요.
오, 어떻게 성립해? 절대값 길이 뺀 거는 그 절대값 합친 것보다 이하에서 그럼 다시.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을 합쳐서 쓰고 싶으면은 여기 안에다가는 a 빼기 b가 아니라 뭐라고 써줘야 좋을까? 그러면 B 빼기 b 빼기 a로 쓰고 싶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거랑 이게 같냐는 거지. 이건 당연해 안 당연해? 그냥 당연한 거 맞아. 왜냐면 얘랑 얘는 뭐만 차이가 나는 것 뿐이니까. 4 부호만 차이가 나는 것 뿐이니까. 맞아. 얘랑 똑같은 거지. 결국 이거랑 이거는 뭐만 차이가 나는 거니까. 부호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서로 뭐 한 거야? 뺀거 이거 이해 가? 정말. 얘네 둘이가 뭐만 차이가 나니까 부호만 차이가 나니까 서로 같은 거지, 그치? 얘도 다시 뭐만 차이가 나니까 부호만 차이가 나니까 서로 같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도 성립합니다. 왜냐면 이게 절대값 뭐 빼기 a니까 b 빼기 a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결국엔 니은도 성립한다 안 한다? 니은도 성립한다. 저 왜 힘들어? 괜찮아? 네 디귿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디귿은 무조건 맞죠? 리을은요? 맞아요 리을도 맞죠? 그러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재밌는 얘기 좀 해볼게요. 3번 무슨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고 밑에다 써봅시다. 밑에다가 일단 산술 평균 무슨 평균? 어떤 걸 보고 산술 평균이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얘기합니다. 저 친구는 많이 해봤어요. 그냥 두 숫자에 무슨 값 낸 거? 균값 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산술적인 평균이다 해서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죠? 난 기하 평균 무슨 평균? 기하 평균은 이렇게 생겼어요. 루트 AB고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누구누구 사이에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게 산술 기하 평균인데요. 부등식이거든요. 무슨 식이라고? 부등식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부등식 처리하는 방식은 얘네 둘을 적당히 모아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해야 되는데, 그치? 뭐가 껴있으니까? 루트가 껴있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보겠습니다. 뭐에서 빼보겠다고? 제곱해서 빼볼 건데, 그래서 밑에다 써보세요. 산술 기하 평균 균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 매우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 붙어있는 조건이 너무 중요해서 문제 푸실 때 반드시 이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x하고 y가 양수일 때만 써요. 산술기의 평균은 반드시 언제 쓴다고? 무슨 수일 때만? 양수일 때만. 그래서 어떠한 관계가 놓여져 있냐면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커야 됩니다. 다시 무슨 평균이? 산술 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보는지. 그럼 당연히 부등식을 증명해야 되니까 제곱해서 서로 뭐 해보는 거? 빼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해서 빼보시면
앞에 거 전개하면 4분의 뭐가 되지? x제곱 더하기 2x y 더하기 y제곱에다가 x, y를 빼는 거랑 똑같겠다. 그치? 무슨 분하고 통분하고 계산해 보시면 통분을 하면 분자가 다시 무슨 제곱식이 된다? 분자가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어서 이 친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가 되겠고, 여기에 등호 성립 조건이 있어요. 무슨 성립 조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진짜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잘 표시해두고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저거를 안 따지면 문제가 다 틀려요. 저걸 반드시 따지셔야 되고, 그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예요. 말. 뭐가 성립해야 된대? 등호가 성립하라는 소리는 결국 이렇게 둘이가 뭐 할 때를 보라는 거고, 같을 때를 보라는 거고, 그럼 이게 같다라는 소리는 이거를 둘이 뺀 계산 결과도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랑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식이 0이 되려면 x랑 y가 뭐 해야 되겠어? x랑 y가 뭐 해야 되겠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중에 주의사항들을 좀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만 해볼 건데, 주의사항은 나중에 조금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이렇게 1번 다시 한번 써보세요. 산술기하 평균을 요 형태로는 안 외울 거예요. 왜냐면 분수가 싫어서 그래요. 뭐가 싫어서? 분수가 싫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의 형태를 저 친구를 2를 넘긴 걸로 외울게요. 몇을 넘긴 거? 그게 계산상으로도 조금 더 맞고요. 그냥 단순히 뭐가 싫어서? 분수가 싫어서 그냥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총 두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아니요, 좀 디테일하면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합을 알려주고, 뭐를 알려주고, 합을 알려주고 곱을 물어볼 때가 있어. 아니면은 뭐를 알려주고, 곱을 알려주고 뭐를 물어볼 때, 합을 물어볼 때, 이럴 때 자주 써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역수의 합 얘기할 때. 무슨 수의 합? 역수의 합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럴 때 자주 써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럴 때 자주 쓴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두시고, 항상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산술기하 평균은 첫 번째 뭘 잘 따져야 된다? 조건 잘 따지셔야 돼요. 무슨 수일 때만 쓴다? 양수일 때만 쓰고, 무슨 성립 조건은? 무슨 성립 조건은? 등호성. 지금 저거 지금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막 내가 대답 시키면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막 이거 힘들어. 등호성립 조건은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입니다. 같을 때. 이렇게 둘이 더한 대상이 서로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같을 때 쓰는 겁니다. 잠깐 쉬고 하시죠. 잠깐 쉬고 합시다.